대화가 해결인 부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단절되어 있는 게 또 해결되는 부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방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별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면서 또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니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런 거는 부부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결이 좀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그 마음이 좀 일치돼야 됩니다. 한쪽은 포기했고 한쪽은 바래서는 안 되고요. 다만 둘 다 그를 생각하거나 한쪽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돌리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심히 부당한 학대, 뭐 폭언, 폭행, 상대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심히 부당한 학대, 또 부정행위, 뭐 이런 등등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등등이 있을 때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요소로 보는 거고요. 또 그게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재판이원으로 가는 거고 둘 다 공감을 하게 되면 협의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6가지 사유가 가장 갈등을 이제 풀 수 없는 정도 사유가 아닌가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들 중에서 가장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부정행위라는 건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긴 해요. 예전에는 이제 간통이라고 이제 그런 형법상 범죄가 있었는데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때문에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행위, 그게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정행위가 걸렸을 때 그 배우자가 파트너가 알았을 때 사실 받아들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갈등, 뭐 극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경우가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런 걸로도 이혼을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황당한 이혼 사유가 있으셨는지.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가장 좀 놀라웠던 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넌 돼지처럼 밥만 처먹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 돼지처럼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남편하고는 크게 갈등이 없었어요. 아내이자 며느리가 결국 이혼까지 갔던 그런 좀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제 막 치약 짜는 걸로도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치약 짜는 방법이 달라서도 막 이혼을 하기도 하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유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것들. 가치가 있는 생활 방식들이 다른데 그 평생 살다가 이제 만나서 사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걸로 치약 짜는 거를 소송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탁 터지는 것 같아요. 그 터지는 게 뭐 부정행위의 방식으로 터지기도 하고요. 아니 폭행의 방식으로 터지기도 하고 폭언의 방식으로 터지기도 하고 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렇게 민법에 표현하는데 그런 걸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없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있으면 당장은 그걸로 터지진 않지만 치약 짜는 걸로 터지진 않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요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게 쌓이고 네네. 쌓여서 이제 결국 네. 이혼까지 가게 되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을 이제 수없이 보시면서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비해서 이혼을 하고 새롭게 이제 다시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자녀들보다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또 요인들이 왔을 때 조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신뢰나 믿음이 끊어졌는데 그것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느꼈을 때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결이 가능한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생긴 부부들이 그 관계를 회복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대화가 단절되지만 않으면 그나마 가능한 것 같아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통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필요한 내용 말고는 얘기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문자로만 대답합니다.
한다든지 대화를 계속 하는 경우다. 서로 좀 받아들이기 좋은 부부다. 이러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이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싸워요. 진짜 만나면 싸우고 그런 부부들도 결국에는 이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답일까? 근데 대화를 하면 이게 싸우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참 문제예요. 이게 부부라는 게 나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둘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대화를 요청하는 쪽도 있고 대화를 거부하는 쪽도 있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해결인 부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단절되어 있는 게 또 해결되는 부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방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별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면서 또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신혼 때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한쪽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계속 막 쓸데없는 짓 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음악을 들어봐라 그러고 이러면 그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알고 이제 나 아마 알 것 같긴 한데 부부면은 좀 알겠죠. 아는데 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많이 몰아가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안 아니라 되죠. 상대를 파악하고 그 상대에 맞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사건을 사건 좀 하고 있는데 아무 남편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내가 정말 불현듯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아내는 상당히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너랑 못 살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였고 결국은 갑자기 애가 나가버렸다. 애 데리고 아내가 나가버렸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내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만약에 남편을 아내라면 남편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런 갈등이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가 있고 본인 위주로 보면 안 되죠. 말씀대로 상대의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겠죠.